자, 호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매번 눈팅만 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조퇴를 자주 하면 좀 안 좋게 보시는 게 전체적인 교직 분위기인가요? 학교로 옮겼는데 매주 한 번 조퇴하시는 분을 뒷담을 엄청 하네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위에서 안 좋게 볼 텐데 업무도 성실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신경도 안 썼는데 매번 그분 복무를 보면서 욕을 하셔서 전에 학교에서는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조퇴를 너무 많이 하면은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업무 처리도 다 하시고 학급도 잘 경영을 하시고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뭐 유대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분이 조퇴를 하시는 거야. 자기 연가 일수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윗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약간 조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에 막 조퇴를 매일같이 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관리자분들을 좀 보기는 봤어요. 근데 저는 관리자분들도 이해가 되고 조퇴를 쓰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요즘 그래도 분위기는, 관리자분들 분위기가 뭐냐면 조퇴 뭐 연가 사용 이런 거 묻지마 그냥 결제해 주시는 게 약간의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있었던 학교들 여러 군데 보면은 관리자분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리자분들이 조퇴를 안 시켜준다거나 뭐 그냥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구두 결제 받았을 때 교무실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저 오늘 조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드렸을 때는 교감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업 다 끝난 거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나냐 이거야. 수업 다 끝나고 가는 거냐.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조퇴해. 근데 그 분위기가 많이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많이 됐고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두로 가서 말씀드리는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메시지도 보내지 말라 그래요. 사실 그냥 메시지는 결제가 안 날까 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굳이 이 선생님이 수업이 다 끝났는데 뭐 결제를 안 해줄 이유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결제 다 해주세요. 요즘 제가 겪었던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거진 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뭐 조퇴를 한다고 해서 욕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뭐 전체적인 교직의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뭐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욕하는 선생님들도 이해가 되고 조퇴를 하는 선생님들도 이해가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막 좀 눈치를 주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연가라는 거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솔직히 말하면 연가 사용하는 거는 크게 뭐 터치받을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연가 사용은, 그러니까 수업 중에 연가를 쓰는 거,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연가를 쓰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그 복무관리 규정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막 빼면서까지 연가를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 편하자고 수업이 있는데 연가를 막 써.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자기 권리니까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하지만, 일단은 복무 규정에 보면은 수업 중 가급적 연가 사용은 지양한다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수업을 안 하면 내 책임이잖아, 내 업무잖아요 그 수업이. 근데 그거 안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업무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안 한 수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민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말씀드려 봅니다.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야 선생님, 조퇴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구두로도 결제받고 조퇴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나 업무 관련해서도 민원이나 불만을 듣는 선생님이 아니신데 그런 뒷담이 도는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생각이 좀 많이 정리됐어요.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조금 그런 거 있을 때 조금 아쉽죠. 안타깝고 그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학년 혹은 전담을 지망대로 적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년에 인기가 몰린다면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몇몇 선생님들은 다른 학년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을 내가 3학년을 가고 싶어. 근데 우리 학교에 3학년이 5반이야. 근데 10명의 선생님들이 지원을 했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돌아요.
아름아름. 이걸 우리가 민간 발령이라 그러는데 선생님들께서 내는 발령이라 그래가지고 민간 발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뭐 김 선생님 몇 학년 할 거야? 박 선생님 몇 학년 할 거야? 해가지고 대충 얘기가 싹 돕니다. 학교에 한 바퀴 정도 딱 돌면은 누구누구 선생님 몇 학년 간대. 누구누구 선생님 몇 학년 간대. 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그러면 대충 3학년이 5반인데 뭐 예를 들어서 김 선생, 박 선생 3학년 간다고 했어. 그 다음에 저기 뭐 6학년에 최 선생님 뭐 무슨 선생님 3학년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자리가 한 자리 정도 남겠네? 그럼 내가 썼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거를 보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정리를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민간 발령을 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철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년을 써서 낼 때쯤이 되면은 대충 6학년에 누구누구, 5학년에 누구누구, 4학년에 누구누구 이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선생님들끼리 왕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학교면 큰 학교일수록 학년끼리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민간 발령을,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된 대로 인사 발령이 나는데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3학년을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내가 3학년 간다는 얘기 한 명한테도 안 했어. 그럼 얘기가 안 돌거든요. 그 선생님이 어디를 간다라는 건. 뭐 그런 선생님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몰렸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경력이에요. 경력인데 이제 교직 경력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학교에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이 학년을 예전에 했었어. 그러면 일단 뭐 제외를 한다든지 요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내가 뭐 교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부탁한 업무를 한대. 그러면은 이 선생님 업무 부탁을 해서 들어줬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학년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학년에 꽂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거는 근데 좀 다 달라요. 요러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학년 부장을 해달래. 예를 들어서 조 부장님 학년 부장 좀 해. 내년에 3학년 부장 하자. 근데 교감 선생님 저 내년에 부장 안 할 건데요. 저 부장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해가지고 안 한다 했어. 근데 교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조 부장 그래도 하자. 한 해만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감 선생님 저 안 되는데 저 힘든데 내년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조 부장님 편히 많이 봐줄게. 그러니까는 우리 부장님 하자. 그러면 이제 제가 민간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은 교감 선생님 저 3학년 부장 할 테니까 누구누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개원으로 주세요. 동학년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학교마다 진짜 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이게 상황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런 기준입니다, 저런 기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년도 선호학년도 있지만 기피학년도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 선호학년과 기피학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대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가르치기 편한 학년은 3, 4학년 정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2, 3, 4학년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물론 2, 3, 4학년이 일반적인 선호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뭐 6학년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1학년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하셔요. 그래서 1, 6학년은 기피, 2, 3, 4학년은 뭐 선호, 아예 이렇게 그냥 딱 잘라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기피학년, 선호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그 학년 선택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어떤 학생에 의해서 또는 어떤 학부모에 의해서 또는 동료가 될 교직원에 의해서 학년이 선호학년이 되기도 하고 기피학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선생님 올려주세요.